저 이거 사실 좀 말씀드리면은 1번 집이 거의 빨리 나갈 마음고생도. 거라고 생각은 다들 말씀하실 거는데 부동산에 제가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면은 이분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죠. 연식도 좀 오래됐고.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50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1060으로 내놨습니다. 전 작가님의 기운이 바로 1시간 만에 그냥 왔네요. 바로. 나는 이거만큼 안전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선생님은 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세 차익은 조금 내려놓고 월세 쪽으로 좀 늘려가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최근에 연락을 주셨던 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갑자기 4개가 낙찰이 되니까 선생님 돈이 이만큼 있었지만 약간 자금줄에 경색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낙찰 받은 거 전부 다 80% 받은 거잖아요. 다 80% 받고 입찰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통 뚫어가지고 다 했어요. 풀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올해 집을 이제 아파트 7억짜리를 집을 사가지고 돈이 없던 거예요. 제가요. 빚도 없었지만 모은 돈이 통화하시려면 하세요. 괜찮아요. 부동산에서.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지금 손님 보셔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방에도 에어컨 설치하려면 이게 뚫어야 되잖아요, 벽을. 거기 타공이요? 괜찮은지 해서요. 그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니까 거실에는 하나 뚫려져 있는데 방에도 뚫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방에 있을 거예요. 거기가 구멍으로 도배가 막혀 있을 텐데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작은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에어컨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계약서를 쓰게 되면 사장님 김포에 안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갈게요. 언제쯤 가능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날짜만 주세요. 갈게요, 바로. 주가 10월 말이나 아니면 그 전주나 이렇게 되실 거래. 그건 상관없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손님 왔다 가시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전 작가님이 1번 집을 제가 갔을 때 그러네. 낙찰되고, 연이 있네. 저 이거 사실 좀 말씀드리면은 1번 집이 거의 빨리 나갈 마음고생도. 거라고 생각은 다들 말씀하실 거는데 부동산에 제가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면은 이분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죠. 연식도 좀 오래됐고.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50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1060으로 내놨습니다. 전 작가님의 기운이 바로 1시간 만에 그냥 왔네요. 바로. 그렇게 또 바라봐 주시니까 제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마침 또 선생님 1번 물건을 그때 입찰 동행해서 같이 낙찰을 받았던 거고 계약 사실 이거 아직 마음은 놓으면 안 돼요. 뭐 거의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긴 했지만 연락이 처음 온 거예요. 일주일 전에 내놨는데 연락지 처음 온 거거든요. 너무 설레어요 지금. 근데 되게 처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되게 능수능란하게 그건 당연히 되고요. 걱정 마세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대화법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잘 풀리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안하다. 내가 다 맞춰주겠다. 다 뚫어라. 너의 꿈을 펼쳐라. 제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도 돼요. 거기 또 외국인도 사실 많이 외국인도, 사니까. 회사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없다. 저는 빨리만 구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격에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자금 경색 얘기 조금 더 다시 이어서 하면 작가님하고 제가 수업을 할 때 너무 복잡해서 그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봤던 거는 세금 부분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4개만 달리자. 그렇죠. 방 빼기, 종부세, 필요가 다 필요 없고 4개만 달리자 우리. 너무 빨리 온 거죠 4개가. 그래서 한 큐에 끝나가지고 그 다음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네네네. 하면서 작가님하고 꿈속에서 대화를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예요. 저는 네네. 꿈속에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전화를 드리면 물론 받아주시지만 부끄럽네요, 또 아주. 삶이 있으신데 제가 그렇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찾을 만큼 찾아보고 모아놨다가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네. 대출 부분 말씀 좀 같이 드리고 싶었고 또 종부세는 사실 제 공시지가 다 계산해보니까는 한 1억 5천 여유가 있어요. 아직 대출 부분만 좀 같이 좀 상의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MCG, MCI 제가 두 개 다 썼잖아요. 앞으로 저 어떻게 받아요 대출? 방법은 2개인데 다 선생님 명의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주하는 집도 거주도 제 이름에. 그 종부세는 카운터 예. 하신 게 있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될 것 예. 같고 하나는 사모님 명의로 하던가 그럼 방창 카드 4개 쓸 수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때 일을 하세요? 특수 고용직이고요. 세무서에 소득은 잡혀 소득 있어요? 있죠.
방차감을 또 MCG, MCI로 와이프 이름으로 하면은 4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제 이름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그 다음에 사업자로 가야죠. 낙찰가액 80은 제가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럼 됐어요. 낙찰가액 80%만 계산하고 저는 수익률 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낙찰 받은 게 서울 거 받았어요. 어... 걔도 낙찰가액 80% 나와요. 장점이 뭐냐면 사업자 대출은 이자만 내요. 대출금은 분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요 주택한 거는 다 원금하고 이자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업자 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니까 수익률이 좀 그렇죠. 예. 그럼 수익금에 있어서는 사업자 대출이 유리하죠. 혹시라도 내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도 수익금은 유리하죠. 무조건. 원금을 안 내니까. 선생님은 사업자 대출도 그게 임대사업자라고 우선 생각하면 돼요. 예. 왜냐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매매사업자로 내면 되거든요. 근데 매매사업자는 굳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임대사업자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자체 임대사업자 그거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냥 세무서 임대사업자. 이건 세무서 임대사업자예요? 지자체 임대사업자는 그냥 별개로 생각해요. 그건 따로 아까 종부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오늘 등록하면 내일 나와요. 낙찰 받고 나서 그 집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그렇죠. 거죠? 낙찰 받은 집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등기 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 전에. 왜냐면 대출 받을 때 은행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낙찰 받고 대출 은행 가기 전에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는 절차가 뭐 길어야 하루 이틀이에요. 금방 나와요. 세무서에서요? 네. 고민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게 꿈에서까지 뭐 네. 대화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길게 나눌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명확해요. 그냥 방창카드 다 쓰면 어차피 방창카드 안 쓰고 개인 대출을 해도 되는데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DSR 때문에 그때는 안 돼요. 아무리 선생님 소득이 높아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자 대출로 가면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물건이 범위가 좁아지긴 하죠. 방창함 때문에. 조그만 물건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투 채널로 나눠서 하면 좋은 게 선생님 명의로 할 때는 덩치가 큰 거를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조그만 건데 하고 싶어. 그러면 사모님 모양으로 하면 돼요. 방창카드가 있으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과장님 법무사에서. 통하면서 거기서 1, 2, 3, 4번을 다 했습니다. 잘 이제 설명해주고 좋았는데 저 다음 거 경매 이제 할 때 대출 어떻게 해요? 대출 안 나올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이제 뭐 이미 다 MCI, MCG 다 쓰셨고 서 쉽지 않으실 텐데 라고 하셔서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경매의 큰 부분인데 이거를 선생님 만나면 좀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왜 법무사 그 대출 상담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냐면